이번 시간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값을 가질 때 표준형으로 주어진 이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 p가 x값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p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함수값 알파, 베타, p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서 알아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x축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양의 그래프, 즉 아래로 올라간 일반적인 어떤 이차함수를 생각하면 이 알파와 베타가 만일에 여기에 있으면 대칭축이라는 p라는 이 x의 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인 경우와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고 p가 그 밖에 있을 이 경우를 따지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알파와 p와 베타를 넣어서 가장 작은 값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아래에 설명한 것처럼 꼭지점의 x좌표 p가 x값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p라는 것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게 되면 알파와 베타를 넣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알파를 넣었을 때의 값과 베타를 넣을 때의 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되고 p는 최대, 최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문제를 정리한 것을 보고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만일에 p라는 것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경우,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이때 a가 0보다 큰, 즉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올라간 이런 그림이 되고, p라는 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으면 이때 p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죠. 알파, p, 베타 중에서 가장 큰 값, 알파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간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 세 값 알파, p, 베타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y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칭축의 좌표인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경우에는 p하고는 상관이 없이 알파, 베타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 알파, 베타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제 2번은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주어진 이차함수를 정리를 해보면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묶어냈으니까 4x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를 완전제곱꼴로 고치려면 1차항의 개수인 4의 반의 제곱을 하면 되죠.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그러면 원래 식과 같죠. 그래서 1을 묶어서 이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값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 2, 4, 8 플러스 5가 되어서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x가 주어졌을 때는, 즉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함수값을 각각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f에 만일에 1을 넣었을 때 주어진 식은 2 곱하기 1의 제곱 8 곱하기 1 플러스 5가 되어서 계산을 하면은 2 마이너스 8 플러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죠. 또 f가 방금 축의 좌표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것이 대칭축의 x좌표가 되죠. 그래서 2를 대입해 봅니다.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 플러스 5가 되어서 계산을 하면 4, 2, 8 마이너스 2, 8이 16 플러스 5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다음에는 f의 마지막 범위인 4의 값을 넣으면 2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4가 되어서 정리를 하면은 4의 제곱이니까 32 곱하기 2 마이너스 48 32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면 이때 제일 큰 값 5가 최대값,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이참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1번을 보면 먼저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1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하면은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2를 하면 앞에 부분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이죠. 마이너스 16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4가 되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먼저 주어진 범위가 있죠. x가 0과 5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질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주어진 식에다가 왼쪽에 0일 때 값을 구해보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이 대칭축의 x좌표가 0이 되는 값, x는 4죠. 그래서 4를 x 대신에 대입을 하면 4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4가 되어서 정리를 하면 16 마이너스 48 32 더하기 2가 되어서 14가 되죠. 마이너스 14. 자,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다음은 5를 넣으면 5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5 더하기 2가 되어서 25 마이너스 5, 8, 40 플러스 2. 그러면 40에서 27을 빼니까 마이너스 13이 되죠. 따라서 이 세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은 (2가) 되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2번도 먼저 주어진 식을 2분의 1로 묶어내어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0x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0x에 즉 이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 5, 25를 더하고 빼면 주어진 식과는 같은 식이 되죠. 이제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완전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고 x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이죠. 그리고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25 2분의 25가 되겠죠. 플러스 25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은 2분의 20으로 통분하기 위해서 고쳐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주어진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양끝이 2가 되고 또 대칭축의 좌표는 x 마이너스 5가 0이 되게 되면 x는 5가 되죠. 그래서 범위를 조사를 해보면 먼저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제곱 5 곱하기 2 마이너스 10 그러면 2, 5, 10에서 마이너스 10 없어지고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2번 문제는 1번과는 달리 이 대칭축이 제한된 x의 범위 밖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1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x는 4일 때죠. 그래서 0과 5인 x의 제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조사를 해서 최대 최소를 결정을 하고 2번은 대칭축이 x는 5이기 때문에 5는 이 제한된 x의 범위 밖에 있죠. 그래서 그래프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이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되고 이 꼭지점의 x좌표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살펴보면 2일 때가 마이너스 둘 다 음수죠. 그래서 2와 마이너스 1이 이 왼쪽에 있어 가지고 최대값은 여기에서 2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범위 밖에 있을 때는 두 범위의 값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대값, 마이너스 2분의 31이 최소값이 됩니다. 문제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로 둘러싸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땅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0m, 60m일 때 이 땅의 밑면이 직사각형 모양이고 직각을 낀 두 도로변에 접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물의 밑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건물의 밑넓이는 주어진 게 이거죠. 자,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이것은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세로와 가로의 비가 40대 60이죠. 그래서 약 크게 보면은 이 가로 세로의 비가 2대 3이 되겠죠. 2대 3.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이가 필요하므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가로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3x라고 두면 세로는 위에 요것이 2x니까 아래쪽의 세로는 40m 빼기 2x가 되겠죠. 그래서 밑넓이인 y에 관한 식을 세워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어서 세로는 40-2x 정리를 하면은 이 3은 마이너스 6x제곱 바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3, 4, 12, 120x죠.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6, 12니까 20x.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1창의 개수인 20의 반의 제곱을 하면 100 빼주면 원래식과 같죠. 따라서 마이너스 6에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은 완전 제곱이 되어서 1창의 개수의 반인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는 마이너스 100과 마이너스 6을 곱하면 플러스 600이 되죠. 따라서 이 땅의 넓이가 최대일 때는 x가 10일 때 최대값 600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x가 10일 때라는 무슨 말이냐면 가로의 넓이가 가로가 3x니까 30m 세로가 20m가 되죠. 그래서 가로가 30m일 때 최대값
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직각삼각형의 가로 세로의 비를 이용하고, 왜냐하면 이 주어진 도형은 닮음이죠. 이 큰 직각삼각형과 지금 색칠한 직각삼각형은 가로 세로의 비가 일정하죠. 같습니다. 그래서 40대 60 약분하면은 4대 6, 2대 3이 되죠. 그래서 가로를 3x라고 두면 세로는 2x가 되고, 직사각형의 가로가 3x일 때 세로는 40m에서 2x를 뺀 40-2x가 되죠. 이것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가로를 3x, 세로를 40-2x라고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최대값이 600으로 나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범위가 있을 때, 범위가 없을 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와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